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3강 정치 질서가 동요하고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라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고려라는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려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조부터 시작해서 광종, 성종을 거치면서 고려가 어떤 식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발전되어 가는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배울 단어는 이 고려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 정치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반란 같은 거, 정변 반란 같은 걸 살펴볼 거고요.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배움 목표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이 나타난 배경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딱 봐도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다. 첫 번째 뭐가 있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겠구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어디로 천도를 하고 싶다? 서경으로 천도를 하자라는 운동이 펼쳐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신정변이 일어난 배경과 무신 집권기의 정치 사회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무신정변이라는 게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난지, 그리고 그때의 정치 사회 변화는 어떠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려가서 우리 이자겸의 난부터 해서 쭉쭉쭉쭉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겸의 난.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란, 이자겸의 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문벌이었습니다. 이자겸은 뭐였다? 문벌이었다. 문벌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가문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라고 했습니다. 즉, 집안 단위로 우리는 잘 나가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금수저야 할 때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잘 나가는 집안이야, 그런 집안을 뭐라고 하냐? 문벌이라고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에 대학교 가지고 순위 매기고 하면서 뭐 학벌 좋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벌이 어쩌고 저쩌고 학벌주의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학교에 대한 어떤 집단이라면은 이거는 가문이라서 문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을 문벌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이 문벌이 형성이 되었냐면은, 고려 전기에는 지방 호족과 신라 육두법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 정기에 진출해서 지배층을 이루었다.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이 신라 말부터 계속 나오죠. 호족과 육두품 이런 사람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해서 지배층을 이뤘는데, 이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내가 왕하고 내가 무슨 잘 나가는 오늘날의 장관 자리 했으면 내 아들도 잘 나가는 장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어떤 그 지위가 되물림 되었다. 음서제도 이런 것도 살펴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물림 됐구나. 그래서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을 형성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벌이 세력이 확대되었다. 문벌은 과거와 무엇으로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문벌을 형성했다는데, 문벌은 과거와 뭐로? 음소로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왕실과 문벌과 혼일하면서 세력을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는 집안이 됐어. 대대로 무슨 장관을 하는 집안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지들끼리 혹은 왕실끼리 이렇게 왕실과 함께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더 스노우볼이 되고 더 강해지겠죠. 한번 옆에 자료를 봅시다. 경원이씨라는 집안이 있어요. 경원이씨. 이 집안이 대표적인 문벌이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봅시다. 문종이 결혼을 했어. 누구랑? 이자연의 딸. 경원이씨 가문의 3명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가 문종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면 또 어때? 이호의 딸, 다 이씨들만 결혼하죠. 예종 가면 이렇게 이씨만 하죠. 예종은 누구랑 결혼했다? 문경태후. 이자겸의 딸과 결혼을 했어. 근데 여기서 웃긴 거 보여줄게요.
이자겸의 딸과 예종이 결혼을 해서 인종을 낳았어. 근데 그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다? 이자겸의 딸과 결혼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 어머니, 인종의 어머니의 동생들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럼 뭐야? 이모와 결혼을 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뭐냐면은 인종의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이자겸은 인종이라는 왕의 외할아버지면서 동시에 딸과 자기 딸이 또 이제 그 자기 외손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위가 되는 거죠. 인종이 장인어른과 사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면서 동시에 왕의 장인어른이야. 힘이 어땠을까? 겁나 셌던 거죠. 이자겸은 힘이 겁나 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벌이 정말 잘 나갔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자겸은 딸들을 예종 그리고 인종과 혼인시키며 막강한 권세를 누렸는데 이 너무 자기 장인어른, 자기 외할아버지 힘 세지니까 이자겸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자겸이 너무 세진다. 이거 할아버지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자겸이 위협을 느껴서 그 인종이 위협을 느껴서 측근 세력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자겸이 이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자겸이 반격을 합니다. 심지어 뭐 하냐면은 자기 외손자이자 자기 사위가 있는 궁궐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와, 이 무서운 할아버지죠. 그래갖고 불을 질러버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또 있었고 또 이자겸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권력만 지키면 되니까 막 외교나 이런 데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금나라가 막 고려에다가 야 고려 무릎 꿇어 하니까 이자겸은 이거 나의 권력을 지키려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나의 권력을 지키려면 금나라의 이 4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맞겠어 해갖고 금나라한테도 이제 그냥 금나라한테 얘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궁궐은 불타고 갑자기 우리는 금나라한테 머리를 박고 있고 이러니까 민심이 동요하게 됩니다. 이건 골치가 아파요. 물론 이 이자겸은 나중에 인종이 그 원래 이자겸이랑 같은 편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를 이제 꼬셔가지고 척준경이 배신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왕 별거 아니네.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불에 타고 외할아버지한테 위협받고 그리고 또 금나라한테 사대하고 사대는 뭔가 이렇게 막 굽신굽신하는 걸 사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이 왕 별로네. 즉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문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자겸이 일으켰던 이자겸의 난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였다? 문벌이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경이 어디예요? 우리 배웠죠? 서경이 어디야? 우리 북진 정책할 때 나왔던 바로 서경은 평양이다. 평양. 북진 정책의 대표적인 장소였죠. 평양이다. 이 뭐냐면은 이 묘청이라는 스님이 서경으로 우리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반란까지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 개혁 세력이 등장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종, 아까 자기 외할아버지이자 자기 장인어른한테 반란당해서 막 궁궐이 불타고 한 그런 불쌍한 왕이에요. 불쌍한 왕이에요. 얘 왕권이 어떻게 됐겠어? 뚝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문벌들 말고 새로운 세력들을 데려와서 다시 좀 나의 권력을 되찾아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혁 세력들을 등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윤언이, 뭐 정지상 이런 개혁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자겸이 이런 개혁 세력 등용했고 또 이자겸이 뭐 했냐? 금나라에다가 굽신굽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왕권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 자존심 상해. 금나라 내쫓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뭐 하냐면은 금나라를 이제 배격하자는, 그러니까 금나라를 좀 이렇게 배척하자라는 여론이 강해지자 인종은 서경 출신의 스님이야, 스님. 승려 출신의 승려, 누구? 이 묘청이라는 스님을 등용을 하게 됩니다. 묘청을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려 했는데 방금 말했던 이 개혁 세력들이 주장한 게 뭐냐? 바로
우리 금나라보다 못할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황제하자. 우리도 황제합시다 하면서 황제를 칭하고 연호, 중국의 황제들이나 할 수 있는 연호도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굽신거릴 필요 없어. 우리 조금 더 연호도 사용하고 황제 칭호도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금나라 별거 아니에요. 금나라 정벌합시다 라는 얘기도 해요. 세 번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금나라한테 당하고 막 반란 일어나고 이런 이자겸의 난 일어나고 왜 그러냐? 개경의 어떤 기운이 다해서 그렇다. 이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새로운 장소로 옮기자. 어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그 방금 얘기했던 윤원희, 정지상, 묘청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개혁 정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서울에서 수도를 옮기자. 서울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길 거냐? 수도를 갑자기 저기 부산으로 옮기자 라고 하면 선생님은 좋겠죠. 나는 고향이 부산이니까 우 부산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서울에 땅 가지고 있고 서울에 막 그 빌딩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왜냐면 내 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 권력, 여기가 내 여기 권력의 중심지인데 어디로 옮긴다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경 세력 대표적으로 김부식 같은 아저씨들이 반대해요. 서경천도에 크게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해요. 이런 식으로. 서경천도에 대해서 입장이 달랐다. 어떻게 달랐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궁궐을 짓고 여기 옮기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고 모두 신해가 될 거다. 그래서 무조건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서경에 벼락이 30군데나 떨어졌다. 이게 명당이 아니라서 그렇다. 거기 가면은 우리 벼락 맞고 천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자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종이 어떻게 하냐? 그래 그럼 가지 말자,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갑자기 누가 빡이 쳐요. 그쵸? 서경 가자고 난리쳤던 이 개혁 세력들, 묘청을 중심으로 한 개혁 세력들이 빡이 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서경을 중심으로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연호를 1000개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1135년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를 이제 묘청의 난이라고 합니다. 서경천도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이 묘청의 난이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김부식이라는 아저씨가 이끌었던 관군이 이들을 진압하게 되면서 이들은 진압되게 되었다.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무신정변과 채씨 정권의 성립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정변과 채씨 정권의 성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 여러분들 쌤이 지난 시간에 체제 수업하면서 알려줬는데 크게 문신 혹은 문관 그리고 무신 혹은 무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약간 막 정치하고 외교하고 이런 건 어디 쪽이에요? 문관이니까 무신이니까 약간 정치하는 건 문신 이렇게 보면 되고 무신은 뭐예요?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장군님들 이런 분들이 무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대. 왜 일으켰을까? 왜 일으켰을까? 그리고 최씨 정권이 만들어졌네. 최씨 정권이 뭐지? 한번 살펴볼게요. 무신 정변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신 정변은 뭐냐면은 그게 쉽게 그 무신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권이 약화되고 의종이 실정을 했어요. 실정,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죠. 정치를 실수한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하는 거야. 의종이. 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서경천도 운동을 겪으면서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왕권이 약화되었어요. 인종에 이어 즉위한 의종은 주기초 문벌을 견제해서 왕권을 강화를 했는데 보수적인 문벌들이 반발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 모르겠어. 정치 때려쳐. 그냥 배째고요. 저는 욜로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놀아요. 그래가지고 정치의 뜻을 읽고 일부 문신과 함께 연회와 놀이에 빠지게 되니까 이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었다. 이게 뭐냐면은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가 계속되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급 군인은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어서 불만이 커졌고요. 또 게다가 일부 문신이 노골적으로 무신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급 군인들은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제대로 월급도 못 받는데 얘들은 싸우는 사람은 막 공사시키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잖아. 그리고 또 일부 문신은 노골적으로 무신들을 무시했어. 야 너네들 과거 시험도 안 봤잖아 하면서 야 너네는 몸만 쓸 줄 알지 너는 뭐냐 하면서 야 우리처럼 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 심각한 사건이 있어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김돈중이 누구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김부식의 아들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보다 레벨도 한 점 높은 정중부라는 대장군의 수염을 야 아저씨 어이 그뭐 정중부 장군님 수염이 참 멋있네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수염 태워버렸어요. 미쳤죠. 그래갖고 수염 태워버렸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해서 빡치겠죠. 빡치입니다. 무신이 빡쳐. 또 뭐 있어? 할례라는 엄청 나이 많고 아주 높은 장군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 아니야 할례가 아니야. 쏘리 할례가 아니라 이송이라는 장군이 있었어. 근데 이송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이 대장군 이 할례라는 장군이 스포츠 나이 연세가 있으니까 스포츠 경기를 잘 못하니까 갑자기 할례라는 낮은 계급의 관리가 나오더니 아 좀 똑바로 합시다 하면서 할례의 뺨을 그 이송의 뺨을 때려버려. 이 한참 늙은 장군의 뺨을 때려버려서 이송이 계단 아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왕과 신하들이 웃고 있어. 그걸 보고 미쳤죠. 그러니까 무신들이 어떻겠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무신들이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누구? 아까 전에 수염 탔던 정중부 그리고 뭐 의방, 이의방 이런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의종을 왕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폐위시켜버려요. 이게 뭐다? 바로 무신 정변이다.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 우리가 다 차지하겠어 하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회의기구인 중방이라는 회의기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다 할 거야 하면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원래는 문신들, 과거 시험 봐서 이렇게 올라온 문신들이 잘 나갔으나 이제 누구 세상이 됐다? 무신의 세상이 됐다. 그래서 무신 정권 초기에는 이제 그 무신들이 집권을 했는데 지들끼리 정리가 안 돼. 서열 정리가 안 돼. 그래가지고 무신 정권 초기에는 이방이 짱했다가 정중부가 짱했다가 경대승이 짱했다가 이민이 짱했다가 최충원이 짱했다가 최후가 했다가 난리가 난 거야.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요 전까지 언제까지 이의민 전까지 이거 최충원 전까지 요때까지는 계속 바뀌어. 막 4년 간격으로 5년 간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근데 이렇게 계속 바꿨는데 이때부터는 어때요? 다 여기서까지 어때요? 한 거의 100년 동안 거의 이제 한 70년 동안은 최씨가 다 해먹죠. 뭐냐면은 이런 혼란을 누가 최충원이라는 무신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최씨 집안만 계속 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씨 정권이 성립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씨도 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최씨 정권을 보면은 크게 이 최씨 오래 했던 최충원과 이 아들 최우 둘을 많이 보는데요.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가의 중요한 정책 이제 뭐 중성문화성 이런 거 모르겠고 중요한 정책은 앞으로 어디서 결정한다. 어디서 결정하고 집행한다. 교정도감에서 한다. 내가 만든 교정도감에서 국가의 중요한 걸 만든다. 누가 만들었다 교정도감? 최충원이 만듭니다. 또 뭘 확대하냐면은 사병 집단, 자기 이제 사사로운 병사, 그러니까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사 집단인 도방이라는 걸 확대해서 호비를 확대해요. 그래서 도방을 확대했다. 그건 누구다? 최충원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최우 집권기. 최우라는 아저씨는 뭘 했냐? 뭘 설치했을까? 자신의 집에다가 정방이라는 걸 설치해요. 정방이 뭐냐면은 인사행정, 즉 누구를 임명하고 누구를 승진시킬 건지 이걸 다 누구에서 한다? 자기 집에서 해요. 자기 최후 집에서
인사 행정을 다 하게 됩니다. 누가 했다? 정말 누가 만들었다? 최후가 만들었다. 그 다음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했다고 해요.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했어. 그래서 문인들한테 어떻게 정책을 자문했냐? 바로 서방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뭔가 글 이런 느낌이잖아. 문서 할 때 서잖아요. 그래서 서방이라는 걸 설치해서 능력 있는 문인들에게 정책을 자문했어. 아무래도 자기는 다 무신 출신이니까 문인들한테 좀 물어봤어.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규보 같은 문신이 등장되게 됐다. 이규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책에서 배울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또 걱정되잖아. 이제 또 누가 나를 해칠 수도 있어. 그래서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최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야별초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삼별초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있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삼별초라는 게 중요한데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각각 이것이 이제 최충원이 했다, 최후가 했다를 구분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 최씨 정권은 4대 6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했어. 왜냐? 얘네들은 무신들, 애초에 장군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사회개혁에 소홀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어요. 얘들은 싸움은 잘했는데 백성들을 다루는 이 방법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수탈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신정변의 내용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경 그리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중방을 중심으로 했고 혼란스럽다. 그거를 최충원이 잡으면서 최씨가 해먹었다. 그 평가는 어떻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죠.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자, 아까 봤다시피 이 무신들이 권력 다툼하면서 정치가 혼란스럽고 신분주의자 동요했어. 왜? 백성들을 다루는 이 사회를 통치하는 데에서는 조금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무신 출신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잘 못 다루니까 막 백성의 토지도 빼앗고 농장도 넓히고 세금도 과도하게 거두고 수탈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싫어. 너무 싫어해. 거기다가 생각해봐. 신분 상승에 대한 백성의 기대감이 증가해. 왜냐면은 얘네들 다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었는데 갑자기 막 정변을 일으켜서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네? 그럼 나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인민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야. 깡패 출신. 그래서 이인민은 저 천한 애도 이인민 같은 애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하면서 반란을 막 일으키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도 해보자. 너도 나도? 나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천민 출신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가서 들이받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배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봉기 먼저 첫 번째 특수행정구역의 봉기 뭐가 있냐면은 바로 망소이의 난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입니다. 망소이입니다. 망소이 난 이런 게 있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공주 명학소라는 데가 있어. 우리 향부곡소 배웠죠. 그거 할 때 명학소예요. 이 명학소 특수행정구역 사람이었는데 쌤이 얘기했다시피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사람은 조금 자유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과도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찾겠다 하고 이 망소이라는 사람들이 공주 명학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는 한제 광군을 물리치고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천민들도 봉기를 일으켰다. 그게 누가 있었냐면은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 만적의 난. 만적이 누구냐면은 무려 최충헌의 노비였어요. 우리 최충헌 아저씨, 나의 우리 그 주인이 원래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라의 1등이 돼버렸네. 나라의 1인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만적이 우리 제도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얘들도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개경의 산업이었던 만적 등이 신분 해방을 목적으로 봉기를 계획했는데 사전에 발각됐어요. 누가 이게 약간 털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 노비가 이게 봉기가 실패하면서 발각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반란이 일어났구나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소이 만적까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긴 수업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